여러분은 35년 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둔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작은 바닷가 마을까지 한 여자의 잊혀진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을 다룹니다. 한 노래가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 프랑스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든 바로 그 한국 노래, 백만송이 장미. 그런데 이 아름다운 노래 뒤에는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이 노래가 35년 만에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지금 숨막히는 운명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생미셸 거리의 작은 카페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파리의 이른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서울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죠. 설렘과 걱정으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프랑스에서 첫 출근을 하는 날이라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많이 달랐어요. 저는 큰 집에서 아름다운 정원에 둘러싸여 살았죠. 부모님은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셨고 우리는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느 날 아침 부모님이 사업이 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집과 차, 심지어 제 미래까지도 하루아침에 사라진 듯 했어요. 파리로 이사하는 건 제 계획이 아니었지만 소르본 대학에서 미디어를 공부하는 건 꿈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서 혼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어, 서윤아. 저는 용기를 내며 중얼거렸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자 갓 내린 커피와 따뜻한 크루아상 냄새가 저를 위로해 주었죠. 작은 카페였지만 아늑했고 둥근 테이블과 의자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파리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서윤 씨 맞죠? 밝은 목소리의 주인이 저를 반겼어요. 빨간 곱슬머리에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 카운터 뒤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마리라고 해요. 생미셸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해요. 마리의 밝은 미소에 긴장이 풀렸어요. 안녕하세요, 마리. 네, 제가 서윤이에요. 저도 조용히 미소로 답했어요. 마리는 커피 머신 사용법과 페이스트리 위치, 고객 응대 방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간단해 보였지만 손은 살짝 떨렸죠. 걱정 마세요, 마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밝은 미소로 맞이하며 서빙을 했어요.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점심 무렵 저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애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짧은 금발 머리에 초록 눈을 가진 그녀가 밝게 웃으며 라떼를 주문했어요. 제가 수줍게 커피를 준비하자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엠마예요. 소르본에서 공부해요.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저도 미디어를 공부하는데요. 엠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잘됐다. 학교에서도 만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엠마를 만난 게 흐린 날의 첫 햇살 같았죠. 파리에서의 나날은 빠르게 흘렀고 저는 생미셸 카페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의 얼굴도 익숙해지고 주문하는 메뉴까지 기억할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항상 조용히 혼자 구석에 앉아 두꺼운 의학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강지훈이라고 했는데 그도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마리가 한번 지훈에 대해 얘기해줬는데 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말이 거의 없다고 했죠. 저는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갔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는 거의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긴장되기도 했고요. 어느 날 오후 카페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지훈이 앉은 테이블을 환하게 비추었죠. 그는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평소 진지하기만 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는데 그 모습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갑자기 그가 무슨 노래를 듣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지훈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라졌죠. 제가 테이블 앞에 서자 지훈이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은 맑고 깊었고 왠지 고향이 생각났어요. 안녕하세요, 지훈 씨. 저는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되게 좋은가 봐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한쪽 이어폰을 빼서 저에게 건네줬어요. 들어보세요. 그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어요. 음악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바로 백만송이 장미였죠. 아름다운 한국의 멜로디가 고향과 가족, 그리고 제가 두고 온 삶에 대한 기억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죠.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감정을 숨기려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 부드럽게 웃으며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고향 생각이 나서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따스해졌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하는 걸 느꼈어요. 차갑고 거리감 느껴졌던 사람이 사실은 따뜻하고 사려 깊어 보였죠. 의학 공부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그는 조금 편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 힘들지만 좋아요. 뭔가 도움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요. 저는 그의 결단력에 감탄했어요. 파리는 한국이랑 많이 다르죠? 저는 그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조용히 말했어요. 고향 많이 그리우시죠? 지훈은 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가끔은요. 그래도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저는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삶은 흥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지훈과 얘기를 나누니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 또 이야기해요? 저는 수줍게 이어폰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한국 노래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지훈이 기분 좋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여기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요. 저도 용기를 내어 솔직히 말했어요. 일하러 돌아가면서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지훈과의 만남은 제 안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죠. 그는 더 이상 카페의 조용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숨겨둔 마음 한 부분을 이해해준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그날 이후 지훈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의 아름다운 백만송이 장미 멜로디를 떠올리며 그와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훈과 저는 천천히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매일 오후 생미셸 카페에 갈 때마다 기분이 밝아졌죠. 그가 항상 조용히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을 걸 알고 있으니까요. 카페가 바쁘지 않을 때면 우리는 각자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은 한국에 있는 고향 태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어요. 태안은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인데 그곳의 모래사장과 맑고 푸른 바닷물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따뜻하게 말했죠. 작은 마을이지만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지훈이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저희 가족이 거기 살고 있고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면서 바닷바람을 느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가 묘사하는 아름다운 바닷가를 상상하며 열심히 들었어요. 지훈은 고향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죠. 그가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에게 우리나라를 다르게 보게 해주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훈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어요. 태안에는 병원도 의사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진지하게 설명했죠. 사람들이 아플 때 먼 곳까지 가야 할 때가 많거든요. 전 그런 현실을 바꾸고 싶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울렸어요. 그의 친절함과 결단력이 더욱 존경스러웠죠. 정말 멋진 꿈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훈 씨는 분명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지훈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책을 내려다봤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과 저는 카페 밖에서도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함께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들을 걷고 유명한 장소들을 구경하며 도시를 탐험했죠. 어느 화창한 오후에는 에펠탑에 올라서 눈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숨이 멎을 만큼 멋진 풍경이었는데 지훈과 함께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루브르 박물관에도 함께 갔어요. 놀라운 그림과 조각품들이 가득한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감상했죠.
지우는 조용히 예술 작품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저는 종종 작품보다 지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생강 옆에 앉아 천천히 흘러가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하늘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만난 거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말에 깜짝 놀랐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조용히 말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훈 씨 덕분에 파리가 고향처럼 느껴져요. 지훈이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따뜻하고 진실됐어요. 저한테도 파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친구를 넘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참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지훈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제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그날 밤 함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서로 가까이 걸으며 파리의 조용한 거리를 즐겼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함을 느꼈어요. 지훈 덕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파리에서의 제 삶은 정말로 꽃피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바로 제 옆에 지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행복은 완벽하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훈은 평소처럼 카페의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그는 슬픈 눈빛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 곧 한국에 돌아가야 해요. 지훈이 손을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끝났고 군대에도 가야 하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젠가 이 날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지훈의 말을 들으니 현실이 되었어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겨우 짧게 대답했어요.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언제 가요? 2주 후요. 지훈은 부드럽게 말하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제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에펠탑과 루브르, 생강 주변의 아늑한 장소들까지 우리가 좋아했던 파리의 모든 곳을 다시 방문했죠.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만 이별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훈이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강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밤하늘엔 별들이 밝게 빛났고 강물 위로 별빛이 부드럽게 반짝였어요. 지훈은 작은 상자를 들고 그곳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 씨. 지훈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주려고요.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100만 송이 장미라고 깔끔하게 적힌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가 녹음한 거예요. 지훈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노래가 우리를 연결해 줄 거예요.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그냥 흘려버렸어요. 슬픔과 감사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고마워요. 저는 속삭였어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지훈은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깊이 눈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약속했어요. 이게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요. 저는 카세트 테이프를 꼭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날을 기다릴게요. 제 마음 전부를 담아 진심으로 바랬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은 모든 것이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가방과 짐을 들고 바쁘게 움직였고 저와 지훈은 조용히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별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죠. 몸조심히 잘 다녀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훈은 슬픔 가득하지만 따뜻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 씨도 건강히 잘 지내요. 파리 예쁘게 잘 지켜줘요. 그는 무거운 분위기를 밝게 하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럴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꼭 쥐었어요. 지훈이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손을 흔들었고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봤어요. 깊은 슬픔이 밀려왔지만 테이프를 꼭 잡고 있으면서 이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저 자신에게 약속했죠.
공항 밖에 혼자 서서 바람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는 걸 느꼈어요. 비록 지우는 떠났지만 가슴속에선 백만송이 장미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렀고 우리의 추억을 간직하며 다시 만날 날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지훈이 파리를 떠난 뒤 여러 해가 흘렀어요. 삶은 계속됐고 저는 천천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갔어요. 어느덧 저는 유명한 TV 방송인이 되었죠.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매일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성공하더라도 지훈과 그가 준 카세트 테이프를 잊을 수 없었어요. 백만송이 장미는 제 가슴속에서 우리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추억이었죠. 딸 예린이가 태어나면서 제 삶은 다시 한번 크게 변했어요. 예린이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랐는데 한국 문화라면 뭐든지 좋아했어요. 음악, 드라마, 음식까지 모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저처럼 예린이의 마음 한쪽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죠. 어느 날 예린이가 눈을 반짝이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기쁜 소식 있어요. 제가 파리에서 큰 한국 축제를 열 거예요. 정말 멋질 거예요. 예린이는 거의 뛰면서 말했어요. 와, 정말 멋진 생각이야, 예린아. 저는 예린이의 열정이 자랑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곧 축제 날이 다가왔어요. 아름다운 공원에는 형형색색의 연등과 맛있는 음식 노점들, 공연을 위한 커다란 무대까지 준비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한국 문화를 즐기며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예린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기쁘게 뛰어다녔어요. 저는 무대 근처에 서서 딸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바뀌었고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익숙한 백만송이 장미의 멜로디가 흐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한꺼번에 지훈과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죠. 엄마? 예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옆에 다가왔어요. 왜 그래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 노래 때문이야. 아주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서. 누군데요? 예린이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느꼈어요. 네, 아빠야. 예린이의 눈이 놀라서 커졌어요. 아빠 얘기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미소로 지훈과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생미셸 카페에서의 첫 만남, 우정에서 사랑으로 변했던 우리 관계, 그리고 공항에서의 아팠던 이별까지. 예린이는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군요. 예린이는 이제야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도 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부드럽게 끄덕였어요. 매일 그리워. 예린이가 저를 꼭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 찾으러 가요. 한국 태안으로요. 아빠가 아직 거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놀랐지만 예린이의 열정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희망으로 뛰었죠. 정말 지훈이 그때 약속처럼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린이가 밝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죠. 저도 아빠를 만나고 싶고 엄마도 다시 만나야 해요. 예린이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기쁨과 희망의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함께 찾으러 가자. 축제의 환한 불빛 아래 함께 서 있으면서 저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마침내 제 마음이 다시 지훈을 찾을 용기를 낸 거였죠. 예린이 덕분에 오랜 세월 전 했던 약속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이제 태안으로 돌아가 제 마음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마치 꿈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예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제가 설레고 긴장한 걸 느꼈나 봐요. 따뜻한 공기와 익숙한 향기가 어린 시절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했죠. 태안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정말 그곳에서 지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지훈이 오래전에 말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조용한 골목과 아늑한 집들, 그리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화롭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왜 지훈이 이곳을 그렇게나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지훈에 대해 물어봤더니 금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이제 존경받는 의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돕는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속이 뿌듯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병원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친절한 간호사분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저기 강지훈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간호사분이 활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금 진료 마무리하고 계세요. 바로 불러드릴게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훈이 저를 기억하고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지훈이 나타났어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가슴이 행복과 안도로 가득 찼죠. 서윤아, 지훈이 마침내 속삭이듯 말하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네가 여기 왔구나. 약속했었잖아요. 제가 조용히 대답하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지훈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나 이 긴 세월 동안 계속 기다렸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어. 예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예린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아챘는지 무릎을 꿇고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내가 예린이지? 드디어 만나서 정말 기쁘다. 예린이는 환하게 웃으며 지훈을 꼭 안았어요. 저도 만나서 정말 좋아요, 아빠. 우리 셋은 함께 웃으며 드디어 완전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지훈은 자랑스럽게 병원 곳곳을 보여주면서 태안에서의 삶에 대해 들려주었죠. 마을 사람들이 지훈을 얼마나 아끼고 존경하는지 직접 보니 더 뿌듯해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고요한 해변을 걸으며 부드러운 모래를 발 아래로 느꼈어요. 석양이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였어요. 지훈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따스하게 웃었죠. 우리 노래 기억해? 지훈이 살며시 묻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올랐죠. 당연히 기억하죠. 지훈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백만송이 장미의 멜로디가 주변을 가득 채웠어요. 노래가 흐르는 동안 우리는 예린이가 신나게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 얻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느꼈죠.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지훈이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저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날부터 우리는 태안에서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놓쳤던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이제 한국이 더없이 자랑스러웠죠. 단지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 지훈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매일 저녁 우리는 아름다운 태안 해변을 산책하며 늘 좋아하던 노래를 들었어요. 삶이 준 두 번째 기회에 늘 감사하면서요. 오래전에 파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이 마침내 행복하게 완성된 거였어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